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설계하고 뭐죠? 주제 선정 설계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프로젝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때 또 이제 제가 보고 계속 요청을 주시면 보고 제가 이제 샘플 같은 거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거를 신경을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중간중간 이제 로그인 같은 경우에 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로그인 담당자들은 다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피드백을 주시면 수시로 요청을 주시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저희 계획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까지 늦어도 내일 모레까지 쿠버네티스와 AWS를 다 마치고 안드로이드로 그래서 저번 주에 쿠버네티스 잠깐 들어간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보면 도커보다 조금 어렵게 명령어는 도커 명령어랑 좀 비슷해가지고 몇 번 하시면은 적은 건 좀 됩니다. 도커 명령어랑 명령어 작성법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쿠버네티스는 저번 주에 잠깐 들어갔었는데 명령어보다는 주로 이제 도커 파일처럼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실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아이콘 있죠? 도커 퀵 터미널, 퀵 스타트 터미널을 더블 클릭해서 도커를 띄워주시고 그러면 디폴트가 도커라고 있죠? 디폴트가 이제 가동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뜨고 나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지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있죠? 그 폴더에서 저기 연습했던 폴더에서 베이그런트 미니 큐브라고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베이그런트 미니 큐브라고 제가 드린 거 있죠? 여기 이제 쿠버네티스 단위 쿠버네티스라고 해서 미니 큐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미니 큐브라고 할게요. 미니 큐브. 그래서 원래 정신적으로는 미니 큐브겠지만 바로 미니 큐브. 그래서 이 폴더 있죠? 이 폴더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베이그런트가 뭐냐면 가상환경을 관리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박스가 가상환경인데 그거를 직접 만들면 좀 어려워요. 조작도 어렵고 그래서 요거를 또 간소화해서 명령으로 실행시키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일본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관리 툴인데 베이그런트 업 하시면 가동이 됩니다. 그렇죠? 베이그런트 업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로 베이그런트 미니 큐브 요 경로에 들어오셔가지고 베이그런트 업 하시면 쿠버네티스 가상환경이 실행됩니다. 저번 주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되고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어도 최초 설치가 됩니다. 여기 설치와 함께 가동하는 명령어를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설치하고 설치가 돼 있으면 설치된 거를 띄웁니다. 베이그런트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령어를 보내드릴게요. 처음에는 명령어들은 익숙하지 않으시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아닌데? 뭐야? 목표가 제대로 없네요. 그래서 베이그런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상환경을 가동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막 뜰 거예요. 저는 지금 가동을 시켜놨습니다. 가동을 시켜놔서 실행시키고 끝에 실행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버처 박스 있죠? 버처 박스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도커 바로 밑에 베이그런트 미니 큐브가 이렇게 실행 중으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면 됩니다.
베이그런트 업 실행하고 조금 시간 걸릴 거예요. 완료되면 이게 고쳐 박스 관리자 있죠? 이거 더블 클릭,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도커 바로 밑에 얘가 쿠버네티스 있습니다. 단위용 쿠버네티스 미니 쿠브.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실습 준비가 됐습니다. 실습 준비가 됐고요. 저번주에 잠깐 명령으로 실행하는 게 있었는데 명령어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그렇게 실행 안 하고요. 문서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거예요. 베이그런트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고 고개 미니 큐브 거기서 오른쪽 클릭. 예, 그래서 거기서 하세요. 그래서 베이그런트 항상 거기서 하셔야 돼요. 실행. 저장. 그래서 다 완료되면 요게 더블 클릭 아이콘 더블 클릭하셔서 베이그런트 미니 큐브 이게 실행 쭉 실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2시간, 저희는 7, 8교시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간단하게, 도커 이미지, 간단한 도커 이미지 만들어서 푸시하기, 자기들 80% 이미지 푸시하는 것까지, 컨테이너 실행하고 푸시하는 것까지 하시면 되고, 그와 아울러, 설계문서도 작성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문서는 저는 엑셀 파일 있죠? 그거 한번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문제는 저희가 옛날에 했던 그 스프링 부트 있잖아요. 리액트랑 스프링 부트 SI 쪽 연습했던 그 중에 하나 나갈 건데 그거를 이제 설계 문제로 화면 캡처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 하는 것만 맛있는 데서 연습해 보시는 거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2시간 동안 찾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그걸로 보겠습니다. 네, 다 하셨죠?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쿠버네티스 잠깐 들어갔고요. 그래서 강의 쿠버네티스 설치하고 진행했는데 파드 쿠버네티스에서 최소 단위가 도커에서 최소 단위는 컨테이너라고 생각하면 쿠버네티스에서는 컨테이너를 최소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들의 묶음을 관리하는 단위가 있는데 파드라고 있습니다. 파드 안에 컨테이너들이 있죠. 도커 같은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그게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파드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파드가 최소 단위고 쿠버네티스에서 최소 단위고 파드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파드를 관리해주는 디플로이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해서 파드를 관리하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한 거를 잠깐 요약을 하면 생각이 안 나실 거니까 도커에서는 최소 단위가 뭐였죠? 항상 컨테이너. 지금 도커가 약간 심플하죠. 그냥 컨테이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실행하면 되니까 이 컨테이너가 뭐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컨테이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네, 도커는 이렇게 해가지고 시프했는데 쿠버네티스는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만들자면 컨테이너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파드로 들어가요. 파드 안에는 딱 보면 컨테이너들이 있고 이 파드를 관리하는 단위가 뭐냐면 디플로이먼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최소 단위고요. 최소 단위고 여러분들은 파드를 직접 만든다기보다는 디플로이먼트 문서를 작성해서 이 파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최소 단위지만 실제 이제 개발자들은 뭐를 항상 만드냐면 요걸 만들어요. 디플로이먼트 개발자 작성. 디플로이먼트를 작성해서 파드를 실행하게 만들죠. 이렇게 하는 게 쿠버네티스의 방법입니다. 쿠버네티스 절차, 작성 절차, 실행 절차.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디플로이먼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데 잠깐 보고 디플로이먼트 만드는 방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도커는 컨테이너가 최소 단위고 쿠버네티스는 파드가 최소 단위입니다. 파드 안에는 컨테이너들이 있다. 그 다음에 파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작성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 작성하지 않고 디플로이먼트를 작성해서 파드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플로이먼트의 디플로이먼트 문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 위에 붙여준 바와 같이 파드,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복제본 등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이 돼서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하죠. 결론적으로 디플로이먼트 문서를 잘 만드시는 게 쿠버네티스를 잘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지어드리거든요. 결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플로이 문서를 쿠버네티스를 잘 사용하려면 문서를 잘 작성하자. 이것을 잘 작성하자.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명령어가 있는데 명령어로 실행시킬 수도 있지만 명령어 단위로 실행하지 않고요. 문서를 작성해놓고 문서를 실행을 문서를 등록해서 실행을 적용하든지. 그래서 그건 다음 단원에서 볼 거고 일단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베이그런트를 키우셨으면 베이그런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상환경 안으로 들어가시려면 베이그런트 SSH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게 가상환경 안으로 들어가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명령어는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울 수도 없고 워낙 많아가지고 명령어 길기도 하고 정리만 잘 하죠. 여기 이제 가상환경 안으로 들어가는 명령어.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가상환경 안으로 들어갑시다. 이 가상환경은 우분투로 되어 있고요. 우분투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나오죠? 우분투로 되어 있고 이 상황에서 끝이 아니고 이 가상환경 안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가동을 시키셔야 되는데 미니 fun부 스타트 이렇게 하시면 되죠. 가동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금방은 이제 가상환경 안으로 들어왔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쿠버네티스를 서비스를 스타트해서 가동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베이그런트 SSH 미니 큐브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미니 큐브가 잘 떴는지 아시려면 get node 하시면 네, 이렇게 하시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뜨시면 예, 미니 큐브가 잘 떠 있네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베이그런트 업, 베이그런트 SSH까지 가상환경으로 접속하는 거고 그 가상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가동시키고 시작시키고 잘 떴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예, 노드가 이제 미니 큐브 같은 경우에는 예, 노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공식적인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3개로 이루어져요. 기본이 3개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하라고 보실 거고 예, 미니 큐브에서 잠깐 조작을 해보고 공식적인 쿠버네티스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실습용, 연습용 쿠버네티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여기서 get all 하시면 지금 현재 예, 서비스가 저번 주에 이렇게 했죠? 파드 5개 띄웠죠? 5개 띄워가지고 실행을 하셨는데 파드, 여기 보시면 파드 쿠버네티스의 정보들을 보는 명령어가 쿠버네티스 get까지가 정보들을 보는 건데 뭐를 볼 거냐? 모든 것들을 다 보겠다 하면 al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get, all 이렇게 하시면 모든 정보들이 다 뜨죠? 모든 정보들이 뜨죠. 저번 주까지 실수했던 정보들이죠? 그래서까지 다 떴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렇게 했었죠. 디플로이먼트를 해가지고 명령어를 주었죠. 문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파드 5개를 띄우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서비스는 무슨 용도로 쓰냐면 도커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가 외부하고 접속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정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포트를 노출시켜가지고 연결하고 그랬는데 쿠버네티스도 같은 개념입니다. 하드가 외부의 컴퓨터랑 정리되어 있어요.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일반 웹브라우저 등에서 얘를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열어주는 포트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열어주는 공개하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서 외부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쿠버네티스는 시리아 같이 디플로이먼트를 작성해서 등록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의 개념은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래서 서비스가 어떻게 1년 동안 무중단 안 하고 장애 없이 잘 버티느냐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셋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드가 죽으면 죽자마자 바로 띄웁니다. 동일한 복제셋을 띄워서 계속 서비스를 동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get all 하시면 모든 정보를 본다 하면 디플로이먼트, 파드, 서비스, 복제셋까지 이렇게 보이지요. 이렇게 보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위에서 디플로이먼트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깔끔하게 디플로이먼트를 한번 삭제하는 방법을 배워보려 넘어갑니다. 만든 디플로이먼트 삭제하기 그죠?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 파드 이름이 여기 파드 슬래시가 이제 파드라는 뜻이고요. 파드 이름이 웹서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웹서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또 디플로이먼트의 이름이 웹서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웹서버를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all 하면 모든 정보를 다 보기잖아요. 디플로이먼트만 보고 싶으면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하시면 디플로이먼트의 정보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면 하나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파드를 보고 싶으면 파드, get 파드 디플로이, get 디플로이 파드는 get 파드, 서비스는 get 서비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름이 웹서버죠? 디플로이먼트 이름이 웹서버니까 삭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코브 TL에 딜리트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이름이 뭐였죠? 웹서버죠? 웹서버를 넣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삭제가 됐고요. 저번 주에 이제 디플로이먼트 만드는 거 한번 해봤는데 삭제까지 하면 항상 저희는 실습을 만들고 나면 항상 깨끗하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삭제. 그래서 이제 공간 그래서 사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까 그런 거 이렇게 되고, 네, 사용법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디플로이먼트 명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저번 주에 만들어 놓고 이제 퇴근했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일상이 삭제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요거 문서 전체 다 보내드릴게요. 다 보내드리고 영이 그리고 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번 주에 없으면 삭제할 필요 없어요. 쓰신 분들만 삭제하세요. 투브 get deployment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네, 하셔가지고 디플로이먼트를 한번 보시고 있는지 보시고 네, 여기 디플로이먼트 목록 보기 명령어죠. 몇 번 하다 보면 규칙이 명령어 규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약간만 조금씩만 바뀌어져요.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너무 긴 것들은 문서를 작성할 거예요. 문서에서 구성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제는 이렇게 되겠네요. 디플로이 먼저 삭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다 됐죠? 이게 제 5번 맞나? 이게 제 6번인데 6번 여기까지 삭제 하시면 되네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 외로 이제 책에서는 잡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 잡이 뭐냐면 자동으로 쿠버네티스에서 자동으로 하드나 뭐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죽으면 자동으로 띄워주는 애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감시하다. 거기 잡이거든요. 잡은 그냥 생략할게요. 잡도 생성하고 또 삭제하기 있는데 잘 사용 안 하니까 디플로이먼트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가도록 하지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공채 폴더 한번 만들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인 문서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디플로이먼트 문서 만들기. 네, 여기 중요하다. 네. 현실의 미니 큐브입니다. 미니 큐브에서 미니 쿠브인데 발음만 하면 어려워. 미니 큐브 맞습니다. 그래서 7번은 매니페스트 파트다. 매니페스트 문서 만들기인데요. 그 문서 이름이 매니페스트라고 합니다. 매니페스트 파트 .md 그래서 문서 만들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디플로이먼트 문서를 많이 만들지만 파드 문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명령어로 파드와 디플로이먼트를 실행해봤는데 명령은 너무 길죠. 그래서 이제 문서를 만들어 놓고 재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원에서는 본격적인 문서 만들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이 여기 이름이 공칠에 07에 nasty 스텝 07에 미니 그리고 N01에 매니 베스트 파드 여기 한 바퀴 돌고 문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로 실행하는 것보다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갖고 조금 작업을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뭐 책에서 좀 어렵게 말을 해놨는데 실행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의 파드나 뭐 이미지 컨테이너들을 실행하게 만들어주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서 작성. 이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렵습니다. 일단 됐죠? 예. 여기서 일단 실습 준비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금방 했던 베이그런트 업 했고요. 그래서 가상환경, 가동하고 이거 계속 뭐 앞으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준비. 들어가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하죠? 베이그런트 가상환경에 접속해야 되죠. SSH로 가상환경 접속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미니 쿠버 스타트로 미니 쿠버네티스 실행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실습 준비가 되죠. 항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건 실행할 때 뭐였죠? 베이그런트 미니 쿠브 폴더 있죠? 폴더에 오른쪽 클릭해서 터미널 열기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는 금방 해보셨습니다. 그죠? 실습 준비라는 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보내드렸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금방 해보셨으니까 한 거고요. 항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식적인 쿠버네티스 실습도 할 건데 그때 또 비쌉니다. 아시겠죠?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베이그런트 일단 다 키우고 나서 쿠버네티스 가동되어 있으면 가동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다시 앞에 했던 거 쿠버네티스의 기능이 뭐가 있었죠?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파드가 기본 단위 그 다음에 파드를 관리하는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 외에 그다음에 서비스 외부 접속을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레플리카는 복제본. 그래서 파드가 죽으면 자동으로 띄워주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하게 됐죠. 그렇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잡도 있고 이런 것들 있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구조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는데 계속 보다 보면 어떤 게 중요한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디플로이먼트가 제일 중요해요. 초점을 디플로이먼트로 맞추시고. 됐죠?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카드는 기본 아니지만 이거는 컨테이너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들이라고 도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컨테이너로 올려놓을 수 있어요. 카드 안에는 컨테이너들이 있다. 도커는 최소 단위가 컨테이너지만 쿠버네티스는 최소 단위가 컨테이너가 아니고 컨테이너들의 집합인 파드가 기본 단위가 됩니다. 블록이 됐죠? 뭐 이런 것만 하고요. 너무 복잡하면 또 얘기하고 꺼져 나오니까요. 간단하게 핵심만 알고. 그리고 문서 작성. 보통 문서 작성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매니페스트라고 하고요. 문서 이름을 매니페스트라고 하고 영어로 이렇게 하죠. 매니페스트. 공식 용어도 아셔야 됩니다. 매니페스트. 이렇게 제가 이제 공식 용어, 비공식 용어로 섞어서 제가 설명드리고 나중에 이제 공식 용어를 모르시면 안 되니까 여기 문서 작성의 공식 용어는 이제 매니페스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공식 용어. 공식 용어. 일종의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자동화 문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뭐 파드 몇 개 띄울래? 파드에 서비스 붙일래 안 붙일래? 복제본 몇 개 할래?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디플로이먼트에다가 만들어 놓죠. 네, 이렇게 되고요. 네, 매니페스트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문서 작성은 주로 디플로이먼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예, 근데 각각 파드 서비스 단독으로 작성 가능. 그렇죠? 보통 디플로이먼트 안에 문서 안에 여기 파드 서비스 등등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디플로이먼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도 작성이 가능하죠. 아시겠죠? 각각도 작성 가능합니다. 디플로이먼트 문서 안에 파드 서비스 다 기술을 할 수 있지만 각각 작성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요. 번호를 붙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문서의 문서는 어떤 문서를 만드냐면 확장명이 요겁니다. YML 문서를 만듭니다. YML 문서는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프링부트에서 배우셨던 환경 설정 문서죠. 환경 설정 문서와 유사한 어떤 환경 설정 문서냐면 저희가 스프링부트의 포트를 바꾸거나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바꾸거나 하면 항상 뭐를 만들었죠? 프로퍼티 파일에서 기술했죠? 뭐 환경들 변경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업로드 사이즈 뭐 이런 거 기술했는데 요거랑 비슷합니다. YML이 요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스프링부트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파일을 쓰셔도 되는데 YML로 변경을 해서 YML 형태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돌아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YML 문서로 만드는데 원래 YML 문서는 .yml 문서는 문서 형식은 주로 환경 설정 문서로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스프링부트의 환경 설정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를 쓰셔도 되지만 스프링 뷰의 환경 설정으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죠. 어플리케이션.ym 이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YML 또 공식 용어가 있는데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야물 이렇게 불러요. 야물 문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YAML 여기 공식 용어고요. 그래서 요걸로 매니페스트 쿠버네티스의 문서를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YML 문서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요걸로 작성하니까 특징을 알아야 한번 쓰죠. 알아야 사용하죠. 그래서 실습해보겠지만 미리 알려드리죠. YML 또 한국말로 야물. 그래서 요 파일, 요 문서는 어떻게 기술이 되냐면 부모 자식 속성을 나타낼 때, 부모 자식 속성을 나타낼 때 탭과 스페이스는 공백입니다. 공백. 탭과 공백을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감이 안 오시니까 비교를 해드리죠. 그래서 프로퍼티즈 이거는 구간 해보셨죠? 네, 야물 요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로 하면 어렵고 예를 들어서 점 프로퍼티즈에서는 사용법이 어떻게 되죠? 점 프로퍼티즈에서는 EP 많이 해보셨으니까 상위 속성 가 이렇게 했죠? 상위 속성 가 상위 속성 하위 속성 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했죠. 또 하위 속성 또 있으면 상위 속성이 점 하위 속성 하위 속성 2.4, 3 이럴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 스프링 푸트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점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하위 속성을 계속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프로퍼티즈 얘가 프로퍼티즈 사용법 이렇게 했지만 야물 위에 있는 거를 야물로 바꾼다고 하면 야물 문서로 바꾼다고 하시면 시간 나는데요. 여기까지만 전달할게요. 사용법을 아셔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물로 바뀐다고 하시면 비교만 해보시면 됩니다. 상위 속성 있죠? 상위 속성 탭과 스페이스 공백을 이용해서 작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작성하냐면 이렇게 작성합니다. 위에 거를 동일하게 바꾼다고 치시면요. 동일하게 바꾼다고 치시면 여기에 값 이렇게 되고요. 값 되고 값 2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위 속성 하위 속성 그래서 값 2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위 속성을 이 공백 탭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 아시겠죠? 밑으로 내려서 작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세 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세 개 있으면 세 개 있으면 여러 개는 되겠지요. 상위 속성 이렇게 되죠. 상위 속성 요거를 이거 위로 할게요. 얘도 위로 하죠. 그다음에 상위 속성, 하위 속성은 이렇게 두 번째 거 만들었고요.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는 값 2하고 하위 속성에다가 하위 속성 2하고 또 공백으로 또 나눠가지고 값 3. 이런 식으로 공백을 기준으로 하위 속성을 표시하는 게 야물입니다. 위에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여기에 가독성이 좋다는 데서 가독성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프로퍼티지로 되어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야물로 바꿀 수가 있다. 하위 속성들을 전부 계속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걸 계속 적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적어주는 거를 생략하고 전부 뭐로 표현하는 거죠. 공백이나 탭을 이용해서 자식 속성들을 표시를 해주는 게 야물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컴퓨터. 보내드렸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